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4입니다. 저는 남편을 5년 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를 채우려 발버둥 쳤고 부족한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부었죠. 그런 아들이 29이 되던 해에 어느 봄날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시죠?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이 녀석이 드디어 사랑에 빠진 모양이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스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약속한 토요일. 저는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준이보다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걸어오는 그녀.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세련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유진입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제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느꼈습니다. 매끈하고 보습이 잘 된 한 번도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어요. 어머,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준이가 얘기 많이 했어요. 저야말로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준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효자시더라고요. 유진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웃고 제 말에 공감하며 민준이를 향한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준 오빠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완벽해.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였죠. 왜일까요? 마치 리허설을 수백 번 한 것처럼 계산된 듯한 그 완벽함이 제 안에 작은 경계심을 심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계산을 하러 자리를 뜬 사이였습니다. 유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 뵙는 거 괜찮으시죠?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요? 좋죠.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빨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 하지?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민준이와 함께 유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유진의 어머니 김혜숙 씨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찬 그녀의 모습에서 경제적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이 아버지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오실 거예요. 일단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혜숙 씨는 자신의 남편이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유진이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희 유진이가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라
남자친구 데려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정말 마음에 든 모양이에요. 저희 민준이도 그래요. 유진 씨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죠? 아, 안방 옆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복도를 지나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 고급스러운 대리석 세면대와 은은한 조명. 저는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너무 긴장했나? 얼굴이 굳어있네. 그때였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세면대 옆 작은 휴지통에 꽂혀있는 구겨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종이 엽서 크기 정도의 고급 편지지는 왜인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편지지네. 무심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결혼을 해야 해. 내 집은 우리 가족 기준엔 안 맞아. 재산도 그렇고 집안 배경도 그렇고 민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대. 미안해, 준호야. 나는 내가 좋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나를 잊어줘. 유진.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제 아들 민준이에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라는 또 다른 남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 집은 우리 가족 기준엔 안 맞아. 재산도 그렇고 민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재산 때문에 집안 배경 때문에 선택했다는 말인가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재킷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와 유진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머니, 좀 쉬시다 가세요. 제가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유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 미소는 이제 가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속이고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동을 일으킬 순 없어. 일단 집에 가서 민준이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다음에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는 신이 나서 유진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유진이네 집 좋지 않았어요? 유진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편지가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제 가슴을 태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알려줘야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것.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준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쓴 편지야. 화장실 휴지통에서 찾았어. 민준이는 편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입을 열었을 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 편지요. 누가 쓴 건지도 모르잖아요. 유진이 필체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이건 분명히 유진이가 쓴 거야. 화장실에서 찾았다고. 화장실 휴지통에 있었다는 게 유진이가 썼다는 증거가 돼요? 혹시 유진이 친구가 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진이 엄마가 쓴 걸 수도 있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 민준아. 내용을 봐. 민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라고 쓰여 있잖아.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유진이랑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쓴 걸 수도 있고. 이 녀석이 지금. 저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이건 분명히. 엄마. 민준이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처음부터 유진이를 안 좋게 보셨잖아요. 뭐라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유진이가 너무 세련됐다고, 우리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거 알아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거죠. 화장실에서 주운 편지를 가지고 유진이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지금 그럴 사람으로 보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엄마, 저 유진이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유진이도 저를 사랑하고요. 민준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전 유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요. 민준이는 편지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어. 제 아들이 속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럼 증거를 더 찾으면 돼.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사립탐정. 이틀 후, 저는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민종합조사. 문패를 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와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유진이에 대한 진실을 밝힐 방법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정미숙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탐정, 이름은 강민석이라고 했던 그 남자는 편지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아드님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다가 재산 때문에 갈아탔다는 의심이시군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하지만 제 아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여쭤볼게요. 1시간 동안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의 이름, 나이, 직장, 주소, 그리고 편지에 나온 준호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2주 조사에 300만 원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요.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고 성금 50% 먼저 입금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뱅킹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겠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심했다. 미안해. 유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고 유진이가 경계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저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 알아요. 유진이도 이해한대요. 유진이도 이해한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해하겠지. 시어머니가 물러섰으니까. 하지만 이건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공격을 위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석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유진 씨의 SNS를 전부 추적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요. 화면에는 유진의 화려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가방들. 이 사진들 대부분 1년에서 2년 전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남자. 강민석이 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유진이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둘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준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을 추적해보니 이름이 이준호, 현재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거예요? 1년 반 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후로 유진 씨 SNS에 준호 씨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 네. 편지에 쓰인 시점과 일치합니다. 아마 1년 반 전쯤 유진 씨가 준호 씨와 헤어진 것 같습니다. 강민석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6개월 전 사진입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커플 티셔츠를 입고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민준 씨와 사귀기 시작한 건 대략 8개월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준호랑 헤어지고 몇 달 만에 민준이를 만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강민석은 태블릿을 끄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준호 씨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다만 준호 씨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니 각오는 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 준호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준호 씨. 사흘 후. 강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만나주겠대요. 내일 오후 3시, 홍대 근처 카페에서요. 드디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이미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남자. 이준호 씨. 맞으세요?
네. 정미숙 씨 맞으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탐정분한테 들었어요. 유진 누나가 결혼하신다고. 네. 제 아들과요. 그렇군요. 준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준호 씨, 제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한 번쯤 털어놓고 싶었어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 누나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였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당당하고 꿈도 확실했죠. 저는 한눈에 반했어요. 유진이도 당신을 좋아했나요?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엔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귀었어요. 정말 행복했죠. 저는 유진 누나랑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는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유진 누나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셨어요. 왜요? 제가 가난했으니까요. 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저는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졸업했고 지금도 작은 회사에서 적은 월급 받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유진 누나 부모님 기준에는 잘못된 거였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유진 누나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돈은 나중에 벌면 된다고.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누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나자는 연락도 줄어들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누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부모님 설득 못했어. 너무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 없고. 그래서 준호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지금은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는 조금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네. 유진 누나가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진 누나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나중에 누나 친구한테 들었어요. 유진 누나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준호는 괜찮은데 집안이 별로야.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지. 라고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누나에게 저는 그냥 괜찮은 남자였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어머님, 아드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진 누나에게 사랑은 없어요. 있는 건 조건뿐이에요. 준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준호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안 믿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다시는 유진 누나와 관련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저처럼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 씨. 준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준이와 유진이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빨리 막아야 해.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고 있었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유진의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단과 예물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돈, 오늘 정식으로 예물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강철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유진이가 좋은 남편 만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 웃음은 가증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뭘로 보는 거야? 예물 교환이 끝나고 유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그런데 신혼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민준이가 가진 전세 자금으로 일단 전세 들어갈 생각입니다. 전세요? 아이고, 요즘 시대의 전세는 좀 불안하지 않나요? 김혜숙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는 유진이한테 강남 아파트 하나 사줄 생각인데 사돈께서도 좀 보태주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 정도 여유는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유진이가 좁은 전세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데. 김혜숙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왜요, 엄마? 유진이네 집에서 신혼집으로 강남 아파트 사준다고 했어? 네. 유진이 부모님이 워낙 유진이를 아끼셔서요. 민준이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돈을 보태야 한다는 이야기였어?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민준아, 너 정말 유진이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제 물음에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세요? 대답해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민석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만남, 언제 주선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조금 더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요? 네. 준호 씨가 혹시 당시 유진 씨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물어볼게요. 만약 있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부탁드려요. 이틀 후, 강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가 카톡 캡처본들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이메일로 전달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유진과 준호의 대화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 괜찮아. 우리 잘 설득하면 돼.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내 집안 조사했대. 그리고 안 된다고 하셔. 조사까지 했어? 응. 미안해. 그리고 며칠 뒤의 대화. 준호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갑자기 왜?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나는 안정적인 삶을 원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 나는 지금 당장 좋은 삶을 살고 싶어. 미안해. 유진아, 정말 이게 끝이야? 유진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내일 저녁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특별히 너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 후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민준이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널 지켜야 해. 결혼식 하루 전날 저녁.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후 7시 민준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진짜 갈비찜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서 씻고 와. 밥 차릴게. 민준이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요즘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내일이면 끝이잖아요. 내일이면 끝. 아니, 내일이면 시작이었죠. 민준이의 새로운 인생이. 하지만 유진과는 아니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잠깐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한번 봐.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전 남자친구 준호랑 주고받은 카톡이야.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또. 일단 봐. 그리고 판단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못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민준이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준호 씨한테 직접 받은 거야. 준호가 누군데요? 유진이 전 남자친구. 1년 반 전에 헤어진. 민준이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맞았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유진이를 만나야지. 그리고 진실을 물어봐야 해. 지금요? 응. 지금 당장.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들어와. 민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이 앉자 민준이가 태블릿을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이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준호한테 받았어. 준호가. 왜?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이게 전부 진짜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준호는 그냥 옛날 일이야. 지금은 너를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날 사랑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집 재산 때문에 안정적이라서 선택한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유진 씨, 화장실에서 주운 편지도 당신이 쓴 거 맞죠? 유진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왜 그런 편지를 썼어요? 준호한테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보내지 못했어요. 왜 보내지 못했죠? 미안해서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호를 사랑했어요? 아니요. 그럼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사랑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나를 사랑하냐고. 민준아. 대답 못하는 거네. 그럼 나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대체 뭐야? 나한테 난 뭐야? 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안정적이고. 그게 다야? 응.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아. 응. 우리 결혼 취소하자. 뭐? 나 너랑 결혼 못하겠어. 사랑 없는 결혼은 의미 없어. 민준아, 잠깐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제 할 말 없어. 나가줘. 민준아. 유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세요. 유진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망친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으니까.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둘 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막아주셔서. 엄마 아니었으면 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민준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민준이는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유진과의 이별 이후 한동안 방황했고 일에만 파묻혀 지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천천히 나아질 거야. 그리고 3년 후 어느 봄날 민준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 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유진 같은 여자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약속한 토요일. 저는 민준이가 정해준 조그만 카페로 갔습니다. 화려한 강남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골목길에 있는 소박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가 한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유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니트를 입고 명품 가방 대신 청가방을 메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서지수예요. 여자가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지수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앉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지수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책을 좋아하며 민준이와는 우연히 그 서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점에 오셨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매주 오시는데 회원 가입 안 하세요? 하고요. 지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친해졌고 어느 날 민준 씨가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만나고 있어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지수 씨, 우리 민준이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하고요. 지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유진처럼 계산된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민준이를 아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준 씨한테 처음에 고백받았을 때 거절했었어요. 왜요? 제가 너무 평범해서요. 민준 씨는 좋은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조건 따지는 사람이랑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한다고요.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대화가 끝날 무렵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려고요. 정말? 네. 엄마 허락해 주실 거죠? 저는 민준이와 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축하한다, 민준아.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구나 하고. 몇 달 후 민준이와 지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작은 야외 정원에서의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죠. 하지만 그 자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지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는 신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3년 전 그때 막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만약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았기에 지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내가 한 선택이 옳았구나. 만약 그때 유진과의 결혼을 막지 않았다면 민준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불행했겠죠.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지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민준 씨를 지켜주셔서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저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평생 사랑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접어두었던 유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구나. 만약 그날 화장실에서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민준이는 지금도 모르고 있었겠죠. 유진의 진심을. 저는 편지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조각 잘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민준이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직관이란 무엇일까? 왜 저는 유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불안감을 느꼈을까? 아마도 그건 오랜 시간 사람을 지켜보며 쌓인 경험일 것입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본성을 읽어내는 힘. 민준이는 지금 지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지수가 만든 음식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식? 아기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지수가 임신한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것,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유진과 결혼했다면 아마 이런 순수한 기쁨은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조건과 계산으로 얽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니까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구나.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진심에서 나오니까요. 오늘도 제 휴대폰에는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지수가 엄마한테 요리 배우고 싶대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심히 와. 그리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